네, 오늘 이분과 함께 주도 섹터 공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네, 가을이네요. 완전. 네, 본부장님 외투도 이제 두꺼워졌네요. 그러게요. 시장도 색채가 좀 많이 변한 걸까요? 확실히 반도체를 보면 느껴져요. 네네. 정말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뜨거웠고 네, 너무너무 좋았었던 반도체. 지금 딱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 낙엽처럼 반도체는 어떻게 흘러보내줘야 하는 곳이 된 건지 아니면 다시 소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한 건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또 다음 주 화요일이면 중요한 날이 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네. 평가 주세요? 일단 우리가 가을은 보통 수확의 계절인데 수확. 근데 사실은 8월 우리 한 중후반부터 반도체가 약간의 노이즈가 나기 시작했고 마이크론부터 이른바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 부진 이런 얘기가 결국은 9월 초에 3분기 전망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정부 이익에 대한 하향 조정이 있었죠. 네. 지금은 일단 낙엽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일부 영어에 보면은 이제 가을이 오톰인데 가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를 쓴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을이 소생할 수 있는 계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 수확하는 거죠. 네. 아니면 어떨 때는 진짜 뭐 잘못됐다 싶으면은 놔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크리티컬한 어떤 시점이 최소한 삼성전자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과연 얼마만큼 부합할 것인지 오늘 비록 아침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께서 이른바 HBM 수요가 영어로 인세인, 미친 수요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하고는 확실한 큰 차이가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은 사실 우리한테 조금 스포일드 된 것은 네네.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요. 네네. 그러면 예상처럼 진짜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 이걸 지금 반영시킨 주가일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반영시킨 주가가 59,900원과 61,200원의 사이일지 네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구간 같아요. 네, 이제 사실은 실적에 대한 거는 지난 한 2, 3주 사이에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외국계 포함해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낮아져서 최근에 나온 리포트 한번 볼까요? 현재 컨센서스는 공식적인 거는 그러니까 리포트를 내지 않았더라도 이 회사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 과거에 해놓은 것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11조 정도예요. 여전히 11조 한 4, 5천 원 정도 보시는 분도 있고요. 아주 최근에 나온 게 여기 5개, 4개 정도의 증권사인데요. 최근 일주일 상간이죠. 대부분은 10조 한 초중반 정도로 모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거는. 따라서 실적에 대한 전망은 사실은 10조 한 중반 정도 이상 나오면은 낮추어진 기대치는 부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기사는 사실은 11조 기준이니까 10조 5천 나와도 낮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10조 한 5초만 나와도 컨센서스 낮추어진 기대에는 부합했다 이렇게 화요일 날 아침에 발표되고 나면은 오후에 애널리스트들이 주가에 반영을 시킬 것 같습니다. 평균이 10조 4천억인데 중요한 건 10조 4천억도 중요한데 이 반도체 10조 4천억이건 9조 원, 11조 원 반도체 분야가 얼마만큼 되고 휴대폰이 얼마 되는가를 그날 아마 애널리스트 막 쓸 거예요. 근데 10월 9일이 쉬는 날 아니에요. 우리는 10월 10일이 영향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오늘 금요일인데 거의 다 가고 있죠. 월요일하고 화요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정확히 월요일 하루 남은 거니까 이 시점에서 이거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뭐 사라. 아니면 이 기대치가 9조 8천에 나오니까 지금에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엄청 좋은 코멘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다른 동물이다. 그렇게 인식을 확실히 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외국인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기미를 한 달 전에 보였고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오늘 같은 날 주가가 못 가는 건 굉장히 안 좋은 확인이다라고 봐서 바닥은 쳤을 수도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바닥을 쳤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빠지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목숨 걸고 바닥이 어디냐 맞추는 게 우리 인생의 최대 과제가 아니고 들어가는데 올라가거나 아니면 시장보다 비슷하게 이상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좀 기다리는 그런 패턴이 될 것 같아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부합하더라도 주가가 그것만 가지고 의미 있게 간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 보이고요. 제가 한번 주가가 얼마까지 빠질 수 있는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에 나온 리포트 보시면은
이게 보세요. 올해 예측이 보통 다 39조 정도입니다. 4분기 3분기 10조 몇천 남고 4분기 한 11조 남으면 올해 한 38, 9조 정도가 컨센서스예요. 그 차이는 뭐 몇천 원 안 나죠. 예. 내년도 전망이 컨센서스는 원래 한 55조인데 최근에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보이죠? 가장 최근에 낮은 것은 원래 보수적으로 보는 이 I증권사는 50조 이하를 잡고 있어요. 예. 그러면 높은 거하고 내는 게 있는데 내년에 잠깐 쉬는 듯 하다가 내후년에 좋아질 수도 있지만 키움 같은 거 보세요. 키움 뭐죠? 더 내년에 내려지네요? 50 하다가 내후년에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에서 얘기한 것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내년이 버티더라도 내후년가 확 내려가면은 멀티플, PER, PBR 배수를 높게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내년이 내려간다고 본 북밸류 57,000원 IBK 기준으로 만약 한다면은 주가는 57,000원 전까지 내려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물론 키움증권은 내년에 실적이 다른 데보다 한 8조 이상 높으니까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내후년에 내려간다는 시나리오로 간다는 얘기는 내년도 어느 시점에 경기 침체와 함께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HBM에서 하이닉스랑 비근하게 올라온다는 가정을 안 한 거기 때문에 키움은 내후년도 이렇게 봤다 보거든요. 그거는 넘버는 높죠. 61,500원. 예. 그럼 지금 얼마예요? 주가가 61,000원이 뭐죠? 2분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주가가 바닥일 수 있는 거고 키움증권은 57,000원까지 빠져도 할 말 없는 거고 평균 잡으면 59,000원이에요. 여기까지 가봤죠. 지금이 61,100원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한번 가봤던 거잖아요. 이거는 바닥을 찾는 데 필요한 거고 이제 넘버가 필요한 거잖아요. 내년에 올라가는 예. 모멘텀은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주가가 반응해야 돼요. 오늘 같은 뉴스가 나올 때 반응을 못 한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콜이 안 났고 중국에 파는 그 약간 어드밴스드가 덜 된 제품만 가지고 삼성전자는 중국에 파는데 그거에 좀 이슈가 더 있을 수 있으면은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모멘텀은 그러면 내년도 실적 곱하기 PER로 10배 이상 못 줄 겁니다. 내년도 실적 기준 아까 38조 50 몇 조 이런 거에서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해갖고 PER을 만약에 한 10배 9배 하면은 그게 얼마냐면은 6만 원 후반에서 7만 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반등은 할 수 있습니다만 반등의 폭이 얼마나 될 것이는 좋은 점수를 현재 입장에서는 도저히 줄 만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저번에 하이닉스 얘기할 때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하는 그 뭐 20몇만 원을 12만 원 하면서 내후년 이익을 내년도 20몇 조에서 2조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는 게 중론이고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삼성전자 64,000원 목표 주가 내린 것 자체는 이익 전망을 안 봤습니다만은 그 논리가 완전히 이상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모건 스탠리 그리고 맥커리 쪽에서의 64,000원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었음을 하이닉스 실적 내년에 20 몇 조인데 예? 내년에 2조. 이거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64,000원 나누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가 예. 갖고 있는 내년도 실적을 한 15% 디스카운트해서 10배, 9배 하면은 사실은 낮게 잡으면 7만 원 이하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엉뚱한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고민이 깊어지고 과연 10월 8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3분기 잠정 실적에서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의 체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는가로 우리는 시선이 또 쏠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되면 월요일 하루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대응이 남아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확인이 좀 더 많이 필요해진 삼성전자이고요.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애플과 엔비디아 신작 에 대한 시각차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아이폰 16이 예상외로 선전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신작을 보면은 블랙웰의 칩의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얘기까지. 자, 그렇다면 역시 엔비디아의 아성을 애플이 도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미국에서 M7 주에서는 가장 큰 화두였는데 역시 승자는 엔비디아인 걸까요? 이게요. 블랙웰은 현재 나가고 있는 걔네들의 GPU, GPU 호퍼 시리즈 다음에 나오는 블랙웰이잖아요. 네네. 늦어졌다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가는 건 당연합니다. 3%. 그리고 그거를 만들려면 누가 만들죠, 지금 이제? 엔비디아 그 제품 만들려면 칩을 누가 TSMC 만들죠. TSMC가 이틀 동안 4% 넘게 올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들어가는 HBM 짝꿍은 누가 만들죠? 하이닉스. 그래서 오늘 3% 오른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안 들어가는 회사들은 같이 가면 안 되죠. 삼성전자 거기 못 가는 건가 안 가는 게 당연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아이폰 부진은 좀 아쉬운 거죠. 근데 아이폰 부진은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 지금 아이폰 16에 나오는 그 인텔리전스 AI에 들어가서 온디바이 휴대폰 한다는 그거는 지금 안 나왔거든요. 10월 중반 나오고
걔네 미국에는 하지만 중국으로 판매되고 뭐 다른 나라 파는 거 내년도 봄인가? 하여튼 겨울은 지나야 그렇죠. 돼요. 예. 그러면 지금 내년도 수요, 반도체 수요에서 온 디바이스 AI는 애플이 이끌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전망을 낙관적으로 하고 싶긴 한데 아직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베이스되고 하이퍼 스케일 클라우드로 하는 우리는 저기 엔비디아 통해서 나가는 AI 수요 다음에 또는 그거랑 병행해서 새롭게 온 디바이스가 갖다 붙여야 되는데 원래 그 기대감이 연말 연초에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헷갈리거나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주가는 엔비디아 이런 뉴스 나오면 엔비디아 가고 애플은 잠깐 쉬고 그러다가 또 막상 애플 인텔이 나오다 보니까 11월 달쯤 가서 괜찮아. 그럼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두 개 다 봐야 됩니다.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만약에 동시에 간다면 그쵸. 그때는 전반적으로 그 AI 관련되는 반도체 주식이 다 그렇게 차별이 많지 않고 갈 가능성이 있는데 네. 현재는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나 아니면 한쪽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주가가 힘있건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하나는 부족하니까 이렇게 가는 것 같고 이런 와중에 AI 말고 레거시 일반 PC 휴대폰은 좀 여러 가지 잡음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비수기로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10월, 11월 갔을 때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는 까리까리 하면은 그쪽의 반도체는 가격 인상을 할 수는 있는 거야.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다 보니까 그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확인은 한 11월 달쯤 가야 되니까 지금 주가가 이쪽에 좋은 게 있는데 AI 아닌 쪽에 대한 경계감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엔비디아 쪽으로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미리 짜져 있는 답안지였을 수도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확인이 필요한 애플. 그렇다면 애플에게 있어서의 기대는 확실히 어느 정도의 숫자가 찍혀지고 그것이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내년도로 시계를 한번 좀 돌려봐야 하는 빨라도 것일지. 한 달 정도는 한두 달 더 기다려요. 한두 달 정도 더. 확인하려면. 네. 예, 그럼 그때 또 유의미한 숫자가 나온다면 또 그렇죠.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러면 지금 어디서 재미를 찾아야 하는 걸까? 많은 판단이 좀 드는데요. 네. 다행히 그래도 플러스권을 보이고는 있거든요. 네. 본부장님. 그런데 사실 뭐 매크로로 봤을 때도 아직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긴 합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시장에서의 병곡은 무엇일까요? 일단 매크로는요. 저는 그다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쉬는 이번 주 몇 번 쉬었잖아요. 일본에서 엔코 그 금리 인상을 네. 지금 쉽지 않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포지티브예요. 물론 일본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못 간다는 게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건 긍정적인 거고. 그다음에 중동 전쟁은 유가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 4, 4분기 때 평균이 78불이었거든요. WTI. 만약 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가 다시 걱정되려면은 이게 80불 이상으로 아주 편안한 게 아니죠. 치솟아 갖고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 정도 되기에는 과거에 중동 전쟁 70몇 년에 몇 번 있었을 때 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실제 유가가 올라가는 정도는 10% 이상 올라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5에서 7, 8% 오르고 그다음에 시간 가면서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신경은 쓰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건 아니고 이란을 이스라엘이 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엄청난 그러니까 150만 배럴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한 3, 40만 배럴 정도면은 다른 쪽에서 그거는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80불, 90불 쉽게 가서 그걸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지나치게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크로가 헷갈릴 때는 오히려 대형주가 좀 버틸 수도 있는 게 있는데 오늘 한국이 코스닥이 오르거나 아니면 좀 버티거나 더 세고 있는 거는 네. 아마도 금투세가 연기가 확정되는 거 그거 기대 심리가 좀 스몰캡에 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참 긍정적이긴 한데 그렇다면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전에 언급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 잘 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 쪽에 있어서의 이벤트도 네.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닐 네네. 수 있다고요? 테슬라가 뭐 엊그저께 이틀 동안에 3% 빠진 건 첫 예. 번째 날에 빠진 거는 인도량에 대한 게 그쵸. 기대치가 높았는데 예. 사실 부합했어요. 근데 세론 뉴스고요. 오늘 세 개가 빠진 거는 걔네들의 그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네. 문제가 생겨서 리콜했다는 거니까 관계 없는데 우리는 뭐 종합적인 센티먼트는 2차 전지 오늘 영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중요한 건 이미 이벤트가 대충 끝나가는데 아까 그거 얘기한 로보 프로 네. 로봇 한다는 그거는 로보택시? 사실은 로보택시에 대한 거는 디테일한 게 나올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그다지 큰 모멘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그거는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별도로 2차 전지 자체는 지금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수급이 어느 정도 다 밸런스 이루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비었다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중국 주식 아무도 안 보다가 갑자기 올 때 20% 오르면 너무나 놀라듯이 빈집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모으려는 그 수급이 있기 때문에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3분기 실적이 나쁘면 폭락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틴다는 거니까 아마 일정한 부분의 트레이딩은 유효한데 그 테슬라의 10월 10일 날 나오는 그 로봇 그거 가지고 지금 베팅 들어간다. 그거는 저는 좀 조심하시거나 오히려 그 이후에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로보택시 관련 이벤트는 우리나라 시간 다음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전은 11시 정도입니다. 장에 어떻게 반영시키는지 또 그때 또 나와주시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도 섹터 공략 오늘 김장열 본부장님과 함께 했고요.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도 종가까지 화이팅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